그 아저씨 편지 제가 좀 볼 수 없을까요? 봤으면 좋겠는데요. 내 앞으로 온 편지입니다. 왜 그걸 보길 원하십니까? 어디까지만 얘기를 해야 할까 결정하기 위해서인가요? 그래야 할 이유가 닥터리한테는 없을 텐데요. 시간 절약을 위해서요. 그 아저씨는 그 문제 들고 다시 나타나지 않기로 저하고 약속했거든요. 약속을 깬 심경 변화의 이유도 알고 싶고요. 그런 약속에 대해서도 왜 약속을 깨는지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 아저씨는 제가 여기 없을 때 미선이한테 제일 먼저 나타났다고 해요. 취직 부탁을 했다가 거절당하고 그 다음에 회장님 뵈러 회사로 가서 회장님을 못 뵙고 영나 씨를 대신 만났고요. 우리 두 사람이 서로 자리가 바뀌었다는 주장은 영나 씨를 만난 자리에서 시작됐던 것 같더군요. 그보다 훨씬 전부터 얘기를 해주십시오. 부여에서부터. 그 순간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해요? 너무 놀라서 덮어놓고 모른다고 말이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진정해라. 무슨 난리 쳐들어온 것 같구나. 난리가 쳐들어오는 게 낫겠어요. 설마 그 미친 영감이 그 애한테까지 갔을 줄도, 설마 효순이한테 확인까지 했을 줄도 몰랐어요. 효순이 얜 그래놓고 나한테 전화 한 통 없이 학교 가고 없어요. 걔한텐 네가 얘기해뒀었니? 그 영감이 효순이도 찾아갔었어요. 걔 귀국한 애 겨울에요. 나하고 같이 있을 때구나. 그 미친놈이 나 괴롭힌 거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집으로 전화해서 사부니나 시어머니가 받으면 그냥 뚝 끊고 어머님한테 이상한 의심까지 받았어요. 왜 아무 소리 안 했니? 일일이 신경 쓰이게 해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효선이 나한테 그런 얘기 들었었던 내색 전혀 안 했다. 저도 제정신 아닌 사람인 거 뻔히 봤으니까 그 장단에 노랑하기 싫었을 거예요. 길게도 말썽이구나. 자기 방에서 자고 새벽까지 나갔어요. 난 부인한 사실 효선이는 시인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 시작해야 해요? 김 회장님께 여쭤봐야겠다. 해외 출장 중 있어요. 영란이었냐고. 어떡해요? 엄마. 어떡할 거 없다. 그리 큰일이 아니야. 엄마. 우유 한 컵 마시자. 더 알고 싶은 게 있으세요? 다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단 한 점 혹시나 싶은 생각 없이요. 완전히 깨끗하게요? 네. 황종필 씨가 정신병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있다는 것이 그 사람 주장을 무시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정말 단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말입니까? 분명히 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네.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닥터린. 이런 경우 그렇게 완전히 깨끗하게 그럴 수 없는 게 사람입니다. 임종을 지켜본 건 집사람 혼자입니다. 유언 직접 못 들으셨죠? 아버지가 황종필 씨한테 큰애가 맡아 키우는 애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직접 못 들었어요. 닥터리 결혼식장에 왔었던 김재철이란 사람 이상하게 거슬리더군요.
한 사장님이 왜요? 미희자랑 나랑 미선이랑 경자랑 우리 모두의 친구인데요. 결혼한다는 소식 부여로 띄웠더니 다 같이 올라온 거예요. 제철 씨가 왜 걸리셨죠? 결정을 보신 겁니까, 완전히? 황정필 씨 주장은 근거 없는 거라고. 끝난 얘기예요. 그렇게 간단히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어느 쪽을 원하세요? 바뀌었다는 게 사실이길 바라세요? 어쩐지 느낌이 그렇군요. 황종필 씨 주장 제가 무시하는 거에 왜 불만이세요? 미선이는 한 사장님 안 사람이에요. 그 아저씨 편지가 한 사람께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요? 모두 다 같이 엉뚱한 헛소리로 치부해버린 일인데 왜 마음 가볍게 받아들이질 않으세요? 어떻게 해야 해요? 좋습니다. 안녕하십시오. 미선이한테도 저한테 하셨듯 진부 여부 추궁하실 건가요? 그 여잔 황정필이란 사람 모른다고 했습니다. 머리가 그다지 좋질 않아요. 얼떨결에 그랬을 거예요. 걘 한 사장 몹시 두려워해요. 한 사장이 그 일을 아는 거 겁냈어요. 당당하고 자신 있는 일인 것 같으면 겁낼 필요가 없죠. 상대에 따라서죠. 또 개개인 성격에 따라 틀리고요. 겁이 많은 사람입니까? 겁은 제가 없어요. 엉뚱하게 대답하고 앞뒤 생각 없이 일 잘 저지르는 성격으로 보는데요. 때문에 반대로 겁이 나기 시작하면 정신이 없을 만큼 그럴 수 있어요. 전혀 겁낼 일 아닌 것 같고도요. 걔는 겁이 많아요. 네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잡아뗀 뒤 나한테 연락한 줄 몰랐어. 내 상식으로는 그런 얘기 너한테 대놓고 직접 물어볼 수 없는 일이야. 네 남편이 받았다는 편지에 김 회장님, 아줌마, 영란 씨까지 전부 다 들어있었어.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일이 아니야. 네 남편한테 더 이상 감춰둘 수도 없게 됐고 감출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어. 난 모른다고 했어. 네 남편에 대해서 너 너무 겁을 내기 때문이라고 했어. 넌 겁이 많다고. 그렇게 말해. 네 남편 까다로운 사람이야. 자신도 인정할 거야. 학교 때 반에서 누가 뭔가 잃어버렸다고 하면은 죄 없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도둑으로 몰릴까 겁나든 그런 경험 없냐고. 미친 사람 번갈아가며 이 사람 저 사람 만나 꼭 네가 내 자리를 도둑질하다 한 것처럼 만들고 다니는 동안 그때마다 얼마나 겁나고 힘들었는지 아느냐고. 남편한테만은 마지막까지 모르는 일로 해두고 싶었다고 해. 큰아버지, 사촌언니, 엄마 혈육이니까 별로 문제 삼지도 않고 미친 사람 장난으로 받아줬지만 남편에게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싶지 않았다고 말이야. 그게 날 의심해? 의심하는 태도야? 아니야. 그저 경희가 어떻게 된 건가 궁금했어. 자기만 모르고 있었다는 게 좀 불쾌할 수도 있겠지. 잘못 봤어. 의심할 거야. 의심이 깊은 사람이야. 내가 알아.
내가 순순히 언니처럼 시인만 하고 들어갔어도 좋았을 걸. 아니라고 한 것 때문에 그게 의심의 꼬투리가 될 거야. 언니 남편하고는 틀려. 그이 내 지지자가 아니야. 반대자야. 난 싫어해. 강에 들어가야 해. 의심할 거야. 당황하고 초조해하지 말고 의심하느냐고 절대 묻지도 말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거든. 나 만났다고 그래. 그리고 방금 전에 말했지? 그렇게 말해. 그리고 감춰뒀던 거 미안하다고 말해. 그럼 돼. 말을 많이 하지 마. 그대로 잘 지나갈 거야. 혹시 집사람보다 닥터리 쪽이 더 혈육 같은 느낌이 안 드십니까? 무슨 뜻이야? 닮은 건 닥터리 쪽입니다. 분위기도 성격도. 한서방, 언젠가 집사람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모녀간으로 보이는 건 닥터리 쪽이라고요. 방금 그 말 미선이가 석연치 않다는 표현인가? 아닙니다. 미선은 거의 닮지 않았다는 느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50이 넘은 사람 같지 않다고 애미가? 닥터리가 닮았습니다. 잘못 생각하지 말게. 내가 미선이 같았어. 응석쟁이에 나만 위하라 그러고 철은 늦게 나고. 그러셨습니까? 한서방 보기에 효선이가 나하고 더 가까워 보이는 건 미선이보다 자주 접촉하고 있기 때문이야. 효선이 부부는 나한테 불평도 불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접근 기껍게 환영해줘. 저 편한 자리가 좋은 법이야. 한서방 때문에 난 내 딸한테도 서먹서먹해. 그렇게 만들어 놓은 당사자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지? 그러셨습니까? 혹시 황씨라는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무슨 이유가 있는 거 아닌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 자식 기해하고 있어, 한서방? 애들 햄입니다. 김 회장님 따님하고 혼인말 있었던가 알아. 효선이하고 또 다르게 세련 정돈돼 나가시더군. 효서진 집에서 그 아가씨 보고 답답한 일이야. 미선이가 자네한테 받는 냉대, 푸대접 알만 했어. 영란이가 왜 등장을 합니까? 자네가 거절당했다지? 미선이하고 결혼하고도 두 사람이 가끔 만나서 시간 보낸다고 그러더군. 무슨 억측이십니까? 일 때문에 더러 만날 뿐입니다. 그 아가씨는 아직 결혼 안 하고 있어. 그래서요? 그 아가씨 내가 아는 사람의 신우의 친구야. 한서방 잘못 놓쳤다고 그렇게 보인대. 두 사람이 만나서 일 이야기 할 수 있어. 만나는 걸 갖고 이상적게 생각하지 않아. 두 사람 서로에 대한 감정 맨 밑바닥이 염려스러워서 그래. 염려하실 거 없습니다. 내 자식이 냉대 받을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걱정이 안 돼? 그건 원인이 아닙니다. 영란이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웅이 엄마, 그 사람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 애가 문제라고 하면서 자네가 그 애보다 더 문제일지도 몰라. 사랑받고 귀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믿음이 없으면 여자는 점점 나빠져가. 남자한테 달려있어. 말 나온 김에 다 해볼까? 자네가 미선이를 대하는 태도, 미선이가 김 회장 댁 핏줄이 아니었더라면 벌써 떨고 내버렸을 사람이야. 가슴이 떨려. 미선이 내 자식 틀림없어.
절대로 바뀔 수 없어. 살기 싫거든 나한테 보내. 김 회장님 댁 조카 딸이라는 것 때문에 망설일 필요는 없어. 혹시 그 사람 마포 아파트를 좋아하지 않았던 이유를 아십니까? 무슨 뜻이야? 부여에서 상경에서 얼마 동안 영화배우 데뷔시켜준다는 사기꾼 꼬임에 빠져 거기 같이 있었습니다. 그때 돌려보낼 수도 있었어요. 김 회장님이 무서워서 그냥 놔둔 게 아닙니다. 우리 집안에 이혼은 금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잘못되었어도 내 운이고 내 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김 회장님 조카 딸이 아니더라도 그런 이유로 헤어지진 않습니다. 집에 가 있어야지 왜 여태 안 들어가? 겁이 나서 그냥은 못 들어가겠는 걸 어떡해요. 뭐가 겁이 나? 그인 거짓말 질색이에요. 보나마나 모른다고 한 것 때문에 파고들고 할 텐데 엄만 그 일 몰라요. 코너로 몰고 벽에 머리 찢고 죽어버리기 쉽게 만드는 사람이라고요. 그건 그럴만 했어. 제철이란 사람 말고도 넌 사고 친 일이 또 있더구나. 상경에서 아파트에 얼마간 있었다면서? 나한테조차 여태껏 감추는 일이 있었다니.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질 않아. 네 남편 앞에서 더 말을 이을 수가 없었어. 데려주고 선물을 받았어. 이게 무슨 꼴이야 대체? 그 얘기를 해요? 이런 일이 있고도 한서방 사람 온전하게 못 받는다는 투정이 그토록 소리가 높았으니 염치도 없구나 정말. 과거는 과거예요. 현재 저지르는 일이 아니에요. 상대가 과거는 과거로 덮어두지 않으면 쓸데없어. 날 봐. 20몇 년 전 과거가 이유가 돼서 이혼당하고 이렇게 살고 있어. 그러니까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젠 주워담을 수도 없어요. 어쩔 도리가 없잖아요. 이제 와서 그 얘기를 왜 꺼낸대요? 그때 이혼하자 그러지. 애를 둘이나 낳고 다 지난 얘기는 왜요? 빨리 네 집에 가. 이혼하재요? 그 미신의 편지 믿고 나 쫓아낸 절정이면서 예인네까지 들쳐내요? 정말 너라는 애는 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키우지도 못했으니 마음에 안 든다고 패줄 수도 없어. 저질러 놓은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니고 남편 사랑 얻는 재주도 없고 게다가 미친놈까지 질기게 쫓아다니면서 정신 산란하게 해. 아까 바로 집에 들어갔어야지. 여긴 왜 들어와 있어 이 맹꽁아. 그렇게도 머리가 안 들어가니? 효선이가 거들고 내가 거들러 나갔고 했으면은 넌 집에 가 있다가 네 남편마저 차분하게 해명을 해야지. 지웅이 아버지가 알아서 좋을 거 없다는 생각이 그동안 너무 절실했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모른단 말이 입 밖에 나왔다고. 아침에 나한테 쫓아 나오느라고 나와서 어두워질 때까지 집에 안 들어가고 못나니 못나서 그러는 걸로 생각 안 하고 뭔가 석연찮은 의심이라도 품고 있으면 더더욱 수상쩍게 생각할 짓을 왜 해? 내가 수상하대요? 아니야. 그럼요. 말하자면이야. 뭐래요? 얘기해줘요. 어서 집에 가 직접 물어봐. 등신 천치같이 죄도 없이 뭘 겁내. 빨리 나와. 데려다 줄게.
일찍 들어오셨군요. 언니 만났다고요? 바빴겠군. 이리저리 뛰어다니기. 그래서 어떤 쪽으로 결론을 봤죠? 물었잖아요. 지웅 아빠, 내가 아무 말 안 할 땐 잠자코 있어. 왜요? 무슨 생각에서 아무 말 않기로 했죠? 날 몰아세우고 싶었을 텐데요. 왜 거짓말 했냐? 왜 했어? 대답 안 해도 돼. 당신 언니 엄마가 대신했으니까. 아유 내려와. 내가 한다니까. 됐어요. 핀끝이 나와 있었어요. 아줌마 시장 가서 약병아리 2마리만 사와요. 삼딱 좀 하게. 한 마리만 하지 뭐. 중번에도 애들 할머니 손님만 시켰는데. 2마리 사와요. 어머니하고 그이하고. 저 출장 안 가시나 알아보고 사자고. 왜 이래 자꾸 말을 시켜요. 하는 대로 하지. 지민이 우유 먹을 시간 아니요? 잠자는 거 뭐 깨워서 먹을 데 없지. 아유 건드려도 모르고 자네. 아줌마 시장 다녀와요 빨리. 집은 내가 치울게. 부엌도 다 안 치웠어. 황무시라는 그 영감탱이 너한테까지 장난쳤다. 출근하면서 바로 네 장모한테 얘기 들었다. 윤 여사 만났다면서? 네. 뻥했겠지. 나도 그랬으니까. 찜찜할 거 없다. 미친 사람 머리가 지멋대로 만들어낸 망상이야. 뒷받침 될 만한 아무 근거가 없어. 네. 나는 나대로 알아봤었고 윤 여사는 윤 여사로 확신이 있어. 애들 맡아 키웠던 부인에 대한 신뢰가 단호해. 그 위에 윤 여사 출산 도와 미선이를 효선이 부모에게 넘겨주었던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큰애 작은애가 바뀌었다면 미친놈 나타나기 전에 그 아주머니가 먼저 알아봤어야 했어. 그 아주머니 미선이도 효선이도 서울서 봤었고 작은애 큰애 전혀 아무 의의 없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그 아주머니가 유일하고 확실한 증인이야. 지금 생존에 계십니까? 타계했어. 꽤 되지 아마. 네. 미친 사람을 미선이가 잘못 건드린 게 화근이야. 취직 부탁하러 온 걸 돈 몇 푼 주고 거절했대 그 녀석이. 미친 사람도 자존심이 있겠지. 그 자존심까진 광길 띄었다고 보면 이런 말썽 설명이 될런지원. 나도 직접 대면해 얘기를 해봤었다. 정상이 아닌 거 확실해. 네. 너한테 다 같이 입을 다물었던 것은 좋습니다, 회장님. 일부러 알려줄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중간에 나타난 조카딸. 이것저것 신경이 많이 쓰여. 네.
측은하게 생각하고 다독거려 주려무나. 그게 뭘 제대로 몰라 그렇지. 악하지는 않아. 네. 나한테 미안한 건 없잖아 있어. 네 내두자로서는 애가 부실해. 성장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똑같은 젖 똑같이 먹여 키워도 제 자식은 포동포동 살이 찌는데 남의 자식은 말라가더란 옛 얘기도 있지. 효선이라는 아이 잘 자란 걸 보면은 미선이 때문에 가슴 아파. 감쪽같이 모르고 컸다고 하는데 모르면서도 미선이는 치였어. 지웅이 목마르대요. 우유 주세요. 해봐. 어머니 오셨어요? 어냐, 어서 말해봐. 우유 주세요. 지웅이 목말라요. 해봐. 지웅아, 목말라? 저 우유? 응? 우유? 어머니 옷 갈아입으세요. 자, 지웅아, 아이씨, 엄마가 우유 줄게. 자, 신사같이 점잖게 앉아 계세요. 이거? 자. 치킨. 엄마, 치킨. 아, 좋다. 자, 먹어. 또, 자. 옳지.